유머는 영어의 휴머에서 유래한다. 중국의 언어학자 리니탕은 이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중국 초나라의 구런이 쓴 구장 중 순의 묘묘 공정유묵이라는 구절에서 아무런 소리도 없이 적막함을 뜻하는 유묵의 해학적인 함의를 더했다. 리니탕 선생은 유머란 인생에 대한 태도이자 건전한 익살, 흐뭇한 미소이며 미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민족이 세대를 거쳐 발전하면서 쌓인 그들만의 지혜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유머의 꽃봉오리로 피어난다라고 말했다. 유머란 지혜의 검을 휘둘렀을 때의 번뜩임이며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는 인류가 몸짓, 언어, 감정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특수한 방식이다. 1979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노먼 커진스는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웃음치료법을 제안해서 유머를 임상치료에 응용한 최초의 심리학자다. 그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과도한 환자라도 자주 웃으면 즐거움, 희망, 자신감 등 적극적인 정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노먼은 10여 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 근육 위축, 면역력 저하 등과 같이 인간의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데 반해 웃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이트는 웃음이 사회가 용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에 억눌린 욕망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자아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를 자유롭게 표출한다. 사람들은 간밤에 꿈꿈을 잊어버리듯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금세 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밌는 이야기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그것이 긴장되고 억눌린 감정을 완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분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유머에 관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유머의 제재로 성, 소멸, 죽음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이 결과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한다. 실제로 한 사람의 잠재의식에서 억눌린 것이 무엇인지는 그가 어떤 종류의 농담을 좋아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레닌은 유머는 아름답고 건강한 품성이다 라고 말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머는 성숙한 심리 방어 기제이며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선택하는 자기 해방의 한 방법이다. 인간은 결코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 화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화난 사람에게 웃음치료법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환자들은 큰 소리로 웃고 나면 마음에 가득 찼던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망신을 당한 사람들도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어색하고 난처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얻는다. 러시아의 우화 작가 이반 크릴로프가 아파트를 빌리기 위해 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욕심 많은 집주인은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추가했다. 월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벌금 XX를 부과한다. 집주인은 이 조항의 금액란에 거액의 숫자를 적었다. 크로일로프는 계약서를 보고는 펜을 짚더니 숫자 뒤에 0을 하나 더 적었다. 그러자 집주인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요? 크로일로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차피 제가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걸요. 사람의 정신세계에는 다양한 정서가 동시에 존재한다. 비통하고 분할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다. 만약 크로일로프처럼 걱정과 근심을 유머로 바꿀 수 있다면
고달픈 인생에서 활력소를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조의 정신으로 크로일로프는 집주인의 탐욕을 풍자하는 동시에 자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심리를 보여주었다. 어느 만우절에 누군가가 마크 트웨인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다. 뉴욕의 한 신문에 마크 트웨인이 사망했다라는 부고를 발표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듣자 전국 각지에서 마크 트웨인의 집에 조문을 왔다. 하지만 그들은 부고란에 이름이 오른 작가가 자기 집에서 멀쩡하게 집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이구동성으로 헛소문을 퍼뜨린 신문사를 비난했다.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조금도 화난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신문사에서 올린 내 부고가 틀린 건 아니야. 단지 날짜를 앞당겼을 뿐이라네. 인생에서 유머는 매우 훌륭한 자양분이어서 인생의 험로를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잊게 해주고 깊은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 기쁨을 찾아준다.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마저 멋지다. 그러나 유머를 잘 구사하려면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재주와 학식이 얕은 사람은 유머 감각이 떨어지고 유머를 남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반감을 느껴서 피하려고 한다. 조지 버나드 쇼는 소년 시절 매우 똑똑했고 유머 감각이 풍부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독서를 퍼부었고 농담을 하며 상대방을 비꼬았다. 사람들은 그의 농담을 들을 때마다 마치 조롱받는 기분이 들어 매우 불쾌했다. 한 번은 버나드 쇼의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자네는 정말 농담을 잘해. 재미있고 지혜도 담겨있고 자네의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지. 하지만 자네가 농담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자네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자네가 하는 농담에 다들 웃기는 하지만 사람들 모두 자네가 그 자리에 없다면 훨씬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한다네. 친구의 말에 버나드 쇼는 꿈에서 깨어난 것만 같았다. 그는 자만심에 빠져서 자신의 농담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유머를 남용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재능을 문학작품에 쏟았다.